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중국 편향적인 이런 정책을 써왔습니다만은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중국의 청년들의 대부분이 또 한국을 싫어합니다. 네. 이 오디오는 그저께 윤석열 후보가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서 했던 발언인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이죠. 그래서 좀 중국을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중국에서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표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종전선언도 사실은 이제 상당한 관심사였는데, 어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모아서 좀 이분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련 중국 정법대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중국 현지 좀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어제 오후부터 이제 윤 후보의 발언 내용을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윤 후보가 반중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 의도는 반중 정서를 자극해서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것 아니냐. 요컨대 중국을 대선판에 활용하고 있다는 불만을 좀 강하게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 언론들은 누가 되더라도 미국과 친해지기 위해서 중국을 카드로 사용할 경우에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러면서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윤 후보가 윤 후보의 외교적 성향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요. 지난번 7월 보수 매체와 인터뷰에서 했던 건 사드 관련 발언이라든가. 예.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쿼드에 가입하겠다는 내용까지 함께 지금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분히 윤 후보가 지향하고 있는 외교적 성향을 보여주려 하는 것 같은데, 일부 언론에서는 극단적으로 윤 후보를 친미, 반중, 친일 성향이 강하다고 이렇게 직접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언론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언론이라고 말씀은 이게 이제 중국 관영 매체 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까? 어느 매체입니까? 중국은 전부 다 언론은 관영입니다. 그렇긴 해요. 예.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발언의 사안의 성격이 과거의 사드나 이른바 쿼드 가입 문제가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사드나 쿼드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외교 원칙과 위배되는 것이고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윤 후보가 그 이야기를 발언이 나왔을 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그리고 강도 높게 윤 후보를 특정해서 비판을 했지만 그제 같은 발언의 경우는 이게 친중 성향이냐 아니냐 이거는 사실 중국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고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반중 성향이 강해졌다 덜해졌다도 이거는 사실 한국 내부에서 판단할 문제지 중국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 자체가 지금 보니까 분명히 반중 성향인데 이거를 그렇다고 결론 지어서 이렇게 비판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게 반중 감정만 더 자극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정무적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럼 조금만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제 신화통신이라든지 황구시보 같이 우리에게 이제 낯익은 관영 매체냐 아니면 좀 낯선 관영 매체냐가 좀 궁금한데 왜 그러냐면 이 매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어떤 중국 당국의 생각이 어느 정도의 농도로 스며들어 있는가 이걸 좀 한번 가늠해 보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황구시보라든가 아니면 신화사나 일미일보, CCTV 같은 경우는 중국을 대표하는 국영 언론들이죠. 그렇죠. 국영 언론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실게 되면 중국 정부나 공산당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른바 일부 언론 인터넷 매체라든가 소규모의 매체를 통해서 밝히는 것은 사실상 물론 중국 정부 당국의 판단이 분명히 들어가고 허가가 떨어져야 보도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비교적
정색을 하고 문제를 삼지는 않겠다고 하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아직 이제 그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선거 개입으로 비춰질까봐 이제 그거는 좀 약간 조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또 윤석열 후보가 지난달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서 집권하면 한중 관계가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도 있거든요. 혹시 이것도 중국에서 좀 전해졌습니까? 네, 중국 정부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보도를 했는데요. 네. 어제 나온 보도에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를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문재인 정권이 지금 친중 성향이라고 비난을 하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는 모호 정책을 썼다라고 표현합니다. 모호하다. 그렇죠. 미중 사이에 등거리 외교를 아마 모호 정책으로 쓴 것 같은데 그 모호 정책을 써서 그나마 미중 간에 끼어 있는 한국이 안정적인 외교 스탠스를 취할 수 있었고 네. 특히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드 관련 발언인데 역대 한국 대통령들은 이 사드라는 게 북한의 핵위협과 미사일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줄기차게 견지를 해왔는데 네. 윤 후보는 처음으로 이게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자체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처음으로 인정하는 대통령 후보가 됐다. 어허.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기들은 상당히 당혹스럽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던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이번 보도에서 굉장히 이제 눈에 띄는 거는요. 예. 이 윤 후보의 발언만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예. 세 가지 사건을 같이 한꺼번에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묶어서. 예.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박근혜 사면 부인 김건희 씨의 그 사과고요. 그것도 보도하고 있습니까? 예. 그 사과고 두 번째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른바 우리가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는 지지율 역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 사과 문제는 이른바 이제 그 지지율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이풍당당하게 문제가 없다고 하던 윤 후보가 갑자기 이틀 후에 대국민 사과를 하게 나서된 것은 그 배경에는 따져놓고 보면 결국 지지율 하락이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그 원인이나 배경 분석보다는 이게 향후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이 뜨거운 감자인데, 네. 이거는 문 대통령이 직접 이걸 해결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해놓고 보니까 국민 여론이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많고, 네. 특히 이른바 윤 후보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문 대통령과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그 사면 이전보다 상승하고 있다는 추세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논평을 하고 있거든요. 대선판을 분석을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대선판을 아주 면밀하고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자기들 중국의 관점을 볼 때는 윤 후보보다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도가 훨씬 더, 지명도가 훨씬 더 높거든요. 중국에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 후보는 사실상 이제 중국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작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측면들이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도하는 것은 중국 언론이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른바 지지율의 변화가 크게 있었는데 그 지지율을 변화시키는 변곡점이 두 개가 있었다. 그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사면이고 또 하나는 부인 김건희 씨 대표의 이른바 허위 경력 협력 수상 연금 문제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지지율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역전됐는지를 갖다
그 여론 조사 수치를 상세히 설명을 하면서 이른바 그 결론을 맺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아마 그런 뜻으로 좀 중국을 내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선에 관심이 엄청 많군요. 정리하면. 엄청 많습니다. 네, 아주. 또 한 가지 지금 대단합니다. 그 주목거리가 정의용 외교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네네.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다음 달 넷째 주에 화상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 때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혹시 이 점은 중국에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만약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려면, 네. 물론 이제 올림픽이라는 계기가 그 주요하게 작동을 하겠지만, 네. 그것보다는 우선 그 남북 관계, 특히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정전선언 협상 테이블로 끌어나올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야 이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그 어제 정용 장관의 그 발표를 보면 적어도 지금 북한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베이징 올림픽에 오는 방중을 준비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걸로 중국은 읽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강하게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시진핑 주석이 3년 전에 한국을 방한하겠다고 약속을 한 게 지금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한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른바 좀 와주십사 하고 요청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주고받는 관계여야 되는 거죠, 당연히.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뭐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할 일도 없다고 봐야 되는 거겠고요, 당연히. 그렇죠. 본인 북한의 대표단도 지금 참가를 못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차피 선수단은 지금 출전을 못하니까. 네네. 그나저나 네네. 지금 코로나 상황은 중국 안에서는 어떻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지금 그 서안 시안이라고 하는 성서성 시안에서 이제 갑자기 그렇게 이제 최근 이제 확진자 수가 누적 확진자 수가 한 1,000명 가량 됩니다. 네. 근데 1,000명 가량 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코로나 제로, 확진자 제로 목표를 갖다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올림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비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해서 올림픽을 연기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닐 걸로 다들 보고 있고요. 그렇겠죠. 특히 이제 수도 북경에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